건축기사, 산업기사 대비 건축시공 꿀팁 강의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으로 정답 찾기입니다. 예제 1번. 이렇게 시공 문제에 있어서는 그림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꽤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땅에 접하는 바닥 콘크리트의 경우 그림과 같은 벽의 인근한 부분을 두껍게 하는 이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나온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전단에 대한 보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벽체인데 기초에서 올라오는 벽체거든요. 근데 이 바닥을 보니까 이 벽에 접합되는 이런 부분의 슬라브 두께가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끝부분, 접합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벽체는 먼저 타설된 그런 어떤 기초 벽체에 해당이 되고요. 슬라브는 나중에 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인트가 생기는데, 여기서 생기는 이런 조인트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조인트가 익스펜션 조인트가 되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기초 벽체는 먼저 타설이 됐고 나중에 바닥 슬라브가 타설이 되는데, 여기서는 바닥 슬라브의 두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하중에 작용되는 전단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벽체는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미리 사실은 전단 보강 철근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한쪽은 이 벽체에서 미리 고정이 된 것이고, 나중에 여기 익스펜션 조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캡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전단 보강 철근 중 이렇게 설치하는 바를 슬립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벽체가 나와 있고 바닥판이 나온 이런 그림은 전부 다 전단력에 대한 보강, 이렇게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슬립바, 그 다음에 이유를 역시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다음 보기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동해에 대한 피해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느 현상을 설명한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그림이 무조건 나왔다라고 그랬을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팝아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큰 쇠석이 흡수 포화가 되었고 다시 결빙해서 최적의 팽창 압력이 생겼대요. 일단 크랙이 된 상태에서 이 흡수율이 높은 골재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얼었는 경우에는 최적의 팽창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클랙을 디클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D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디클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철근의 피복이 파괴가 돼 버리죠. 따라서 내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떨어져 나감, 이탈, 일탈, 박리, 박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팝아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그림만 보고 1초 내로 여러분들이 답을 결정을 하실 수 있다. 폭렬이란 얘기는 화재를 당했을 때 팡하고 콘크리트가 터지는 것을 말하고요. 레이턴스는 블리딩 현상에 의해서 올라오는 백색의 미세한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 알카리 골재 반응이라는 것은 시멘트의 알카리 성분과 골재의 실리카가 물과 화학 반응을 해서 팽창을 유발하는 이런 반응을 알카리 골재 반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팝아웃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을 하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림으로 판단하는 이런 경우는 아닌데, 단면, 평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슬럼프 콘에 있어서 슬럼프의 시험의 결과가 다음 그림과 같이 되었다면 슬럼프 값은 얼마냐? 통상 슬럼프 테스트 콘은 높이가 30cm짜리의 그런 어떤 슬럼프 테스트 콘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래서 남아있는 이렇게 무너져 내린 높이가 17cm였다. 그렇다면 슬럼프 테스트 콘이 30cm니까 마이너스 17cm 하게 되면 이 슬럼프 값은 13cm에 해당이 된다라고 바로 고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슬럼프 테스트 콘이 30cm짜리가 무너져 내린 높이가 슬럼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혹시 이 문제를 응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22cm 평면으로 퍼짐 값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플로우 값이다. 퍼짐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슬럼프 테스트 콘이 30cm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들어 올렸을 때 무너져 내린 높이 13cm. 이게 슬럼프 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슬럼프 테스트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경우는 30cm에서 무조건 17cm 빼주시면 그게 슬럼프 값 13cm에 해당이 된다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문제,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언더컷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언더컷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접의 결함을 물어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용착 금속이 여기에 예쁘게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남은 흠 부분 또 이렇게 이 용접을 당하는 부재를 모재라고 그러는데 모재 자체가 움푹 파이는 이것도 언더컷, 이것도 언더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클레이트는 끝부분에서 항아리 모양으로 파지는 것이고요. 블로우홀이라는 것은 이렇게 방출되어야 될 가스가 안쪽으로 혼입되는 구형상의 내용이 가스가 안쪽으로 혼입돼서 둥근 형상으로 빈 공간이 남는 것을 블로우홀 이렇게 부르고 슬래그 감싸들기를 슬래그 말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 그림을 보시면 1초 내로 뭐라고? 예, 언더컷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철골에 있어서는 나오는 그림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 용접의 결함의 종류 중 아래의 그림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면에 홈이 파지는 거 마찬가지 이것도 1초 내로 피트라고 답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용접이 열상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비드라고 부르는데요. 비드 내에 중간중간에 홈이 생기는 거, 홈이 파진 거, 이거를 우리가 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피트가 왜 생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피트는 아크 중 일산화탄소라든지 수소가 과다하게 우리가 발생이 됐을 때 또 용착 부위가 급냉이 되었을 때 용접 부위에 유지라든지 페인트, 녹이 있었을 때 또 용접봉이나 이음부에 수분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 비드 내 표면에 홈이 생긴다. 아까 이렇게 언더카트와 피트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1초 내로 답을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까지 출제가 되는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시공의 꿀팁 강의였습니다.